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신기술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발상의 전환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서 뉴 노멀 시대,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회 조직 안에서 개인이 부품화되고 AI가 직업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 하지만 예측 가능한 미래와 대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과 회사, 플랜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이제 건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웰니스 비즈니스 선도기업 인큐텐은 60년간 인류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온 팜젠 사이언스에서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팜젠 사이언스는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고 정밀 의료 분야에 앞장서는 바이오 전문 기업의 리더로서 세계 최고 기업의 반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인큐텐은 팜젠 사이언스의 자회사로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특허와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과 건강한 노후를 책임집니다. 자연이 간직한 건강한 아름다움을 생명과학 기술로 담았습니다. 합성화학 성분을 배제한 천연 화장품, 제약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건강식품, 특허권을 보유한 우수한 원료 개발은 인큐텐의 제품 개발 철학입니다. 암과 염증, 그리고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필수 요소로 알려진 커큐민은 인큐텐 제품의 핵심 성분입니다. 지용성 물질인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10년간의 연구 끝에 커큐민의 수용화 기술 개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인큐텐 제품의 경쟁력으로 웰니스, 코슈메스티컬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갑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는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통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직접 판매나 회사가 하지 못했던 프로슈머, 가입 회원들이 실제 판매와 소비의 주체가 되는 네트워크 마켓플레이스 시대, 네트워크 마케팅과 마켓플레이스의 결합, 마켓 5.0 시대를 인큐텐이 주도해 나갑니다. 아시아 시장의 선도에서 전 세계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인큐텐. 접속만 할 것인가? 플랫폼의 주인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정한 나눔을 통해 회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하여.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의 틀을 깬 새로운 도전, 그 무한 가능성. 거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성공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다가오는 마켓 5.0 시대, 이제 당신의 신화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인큐텐, 직접 판매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큐텐 유니크 패밀리 온라인 줌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인큐텐 IBO 김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오늘 제품 데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품 전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녁 강의를 해주실 우리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박사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유성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네, 다들 알고 이렇게 많이들 비디오를 켜주시고, 네, 협조적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하실 우리 이유성 박사님은 네, 일본에서 약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 분원의 분원장님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인큐텐 책임 연구원으로 저희에게 인큐텐 IBO 분들을 위해 최고의 아이템을 연구하고 계시고 저희들의 마음까지 녹이고 계시죠. 오늘 한번 또 저희의 마음을 녹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강의에 앞서서 이제 원활한 강의를 위해서 녹화나 녹취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보호해드린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사님 모셔볼게요. 자, 인큐텐 과학자문위원 이우송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세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또 비도 많이 오고 운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영하 대표님 쪽에 제가 오랜만에 좀 강의를 한 달 만에 제가 또 들어왔네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큐텐 제품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또 윈트라는 기술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제품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제품은 뭐가 차별화가 있을까? 또 새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매일 듣는 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제품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제품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제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같은 제품이에요. 왜냐? 원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뭐 우리는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좋다 하지만 원재료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슬라이드를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앞부분에다가 끌고 놓은 이유는 1월 31일 날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을 하면은 연구비를 주겠다라는 정부 시행계획 공고죠. 근데 어떻게 연구를 하라고 했냐면은 기존에 있는 원료를 기능성을 향상시키는데 흡수율을 증진시켜서 기능성 원료를 좀 더 고도화시켜라라는 공고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은 선정이 되면 연구비를 줄 테니 이 사업을 해봐라. 근데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병원을 이제 가잖아요.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침만 나도 병원을 가요. 그럼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내가 한 30% 주고 나머지는 정부가 또 병원비를 떼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돈을 주고 우리도 돈을 주고 우리는 돈이 없으면은 빌려서라도 주면 되는데 국민의 건강 그 공단의 돈이 이제 바닥이 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을 어떻게 하면 안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취지에서 예방을 하는 게 사실은 식품 사업이거든요. 근데 식품 사업을 수십 년간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소재도 개발하고 식품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병원비를 대어주는 관리공단 돈이 좀 남아야 되는데 적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식품은 많이 개발을 했는데 병원을 안 가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죠? 똑같이 갔어, 병원을. 그래서 금년도에 좀 더 흡수율을 증진시키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병원을 좀 적게 가지 않을까? 식품이 좀 좋아지면,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런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라고 한 이유는 2% 부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흡수율,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의 식품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흡수율을 높이는 부분은 실은 지금까지 식품에는 적용이 안 돼가 왔었어요. 대부분 의약에는 적용이 되죠. 왜? 의약에는 흡수율을 증진시키는 자료가 없으면 일단 임상 자체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에 쓰는 효능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식품에는 뭐라고 표기를 해요?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효과가 있으려면 흡수율이 증진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흡수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저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16년 전부터 저는 이 연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인큐텐까지 그 기술이 제품화되어서 인큐텐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제품이 도달되어서 여러분들이 먹고 소화시키고를 지금 반복적으로 몇 번 했는지 몰라, 그죠? 살도 다 뺐고. 자,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큐텐 제품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연구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자, 지금까지의 소재들은 우리가 특히 식품 소재는 유행을 탑니다. 왜 유행을 타느냐? 광고를 하니까. 그 광고를 보고 아, 저게 좋은가 보다. 개발만 하면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5년간만 그 방송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식품에 관련되는 어떤 소재는 어디에 좋다, 어떤 소재는 어디에 좋다, 이거를 다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 좋지 않는 소재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매주 아침에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이 소재는 이래서 좋다, 저 소재는 저래서 좋다.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면 결론은 염증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요. 최근에는 제가 보스웰리아라는 보스웰리아 아시죠? 그 관절염 쪽에 좋다고 해서 그러면 관절염에 좋다고 엄청 띄웠어. 너무너무 많이 띄웠어. 좋아. 그럼 좋은 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최근에는 보스웰리아 플레이즈인가 뭐 또 다른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하고 끝까지 봤더니 보스웰리아에 강황을 넣은 거야. 그러면 유행을 타지 않는 소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소재예요. 근데 지금까지 커큐민은 단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유행을 타지도 않았었어요. 수십 년 전에도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 인기가 막 활활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재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재로 지금까지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떠오르게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이 자료를 보시면 WHO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인도가 치매 유병률이 1.1%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암 환자도 적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많이 먹는다. 근데 커큐민은 흡수가 안 되는데 강황 아무리 먹어도 무슨 니는 유병률을 낮춰 주겠느냐? 기름하고 섞어서 기름에 볶아서 먹으니까 어느 정도 흡수율이 있어서 그게 계속 누적되면서 예방을 했을 거다. 저는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자, 인도가 앞으로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자, 인도도 굉장히 경제 발전이 성장하고 잘 사는 나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살면 잘 살수록 바빠지는 거고 바쁘면 바쁠수록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팻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이 가연 강황을 기름에 이렇게 볶아서 먹어서 그 정도의 흡수율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을까? 저는 커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도 가장 많지만 그런 치매 환자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비만 환자라든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전을 우리는 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죠, 다시. 그죠? 대로 팝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강황을 가지고 와서 흡수를 더 높여서 인도나 또 다른 선진국이 되어가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되어가는 그 나라의 대사성 질환들을 커버해 주는데 다시 녹여서 흡수율을 높인 우리 제품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커큐민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는 저는 식품 소재로 치약기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이 이유가 가장 컸어요. 치약기에 식품 소재로 등재시키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거기에다가 커큐민은 하나의 성분이다. 여러 가지 복합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더 치약기에 등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커큐민의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커큐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2만 몇천 건의 논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허까지 합치면은 4만 건이 넘는 이런 연구들. 특허를 보시면 대부분이 어떻게 흡수를 시킬까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런 동물 실험이나 이런 세포 실험이나 또 다른 또 임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울증, 뭐 항암, 박테리아, 바이러스, 염증, 항산화 또는 면역 이런 다양한 효능들을 갖고 있고 또 당뇨라든지 또 간, 심지어는 간을 보호하는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굉장히 독성이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이거를 분해하는 효과까지. 최근에 TV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허가했다고 FDA에서 허가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자 우리가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치매 환자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치료예요. 근데 그 치매 환자를 먹였더니 기현이 됐대. 그러니까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치료제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기현제예요. 기현을 시킨 거지 제가 볼 때는 치료제는 아니다. 왜? 완전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치료제거든. 그래서 그런 언론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커큐민도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러한 효능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왜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커큐민의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구조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한때는 이 커큐민 전체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부위에다가 다른 어떤 부분을 손을 대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많이 만드는 합성화학자들이 새로운 합성으로 유도해서 유도체를 만드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는 크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커큐민 이걸 흡수를 좀 더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커큐민이 이렇게 이제 효능을 발휘하는 이유는 이런 메탈, 중금속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중금속이 알츠하이머라든지 암, 우울증, 뭐 관절염, 다양한 질병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해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물질들을 많이 만드는 효소를 컨트롤해주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우리가 염증을 세포 염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체죠.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면 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요 OH 부분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범주 안에서 질병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큐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효능의 높낮이는 있을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효과를 나타내요. 아예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논문이 많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질 중에 하나로 떠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흡수가 안 되고 흡수율이 낮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조하고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효과를 그렇게 원하는 것만큼 발휘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커큐민만 이렇게 흡수율이 낮느냐? 아니에요. 대부분의 폴리페놀 화합물들, 식물 속에 들어있는 2차 대사산물, 또 다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2차 대사산물, 이런 물질들은 흡수가 적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많이 먹어도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흡수력을 자랑하고 그게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사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사약에 비슷한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옛날에는 죄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처단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흡수율이 낮다. 그래서 이거를 흡수율을 높여서 혈액 속에서 일을 하게 하면은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를 높이는 결과를 제출했을 때는 우리가 치료제 쪽으로 임상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식품에서는 이 흡수라는 이 자료를 요구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흡수율을 높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1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짝퉁의 제품들이 많이 탄생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스테비올 배당체와 강황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이미 떠돌고 있어요. 그거는 섞은 거지 이렇게 녹여서 된 제품은 아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좀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이거는 뭐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전해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뭐냐면은 이 포스포리피드라는 이 CG를 이용해 가지고 가둔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를 높여주는, 또 다른 피페린을 이용해서 커큐민을 이렇게 흡수를 높여주는 이러한 제품들이 직구로 대부분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오일 대신에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로 녹지 않는 물질을 물에 녹여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윈텍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연구를 쭉 해가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커큐민을 녹일 수 있는 천연 용해제를 이때는 개발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찾은 거야. 발견이야. 발견을 해서 커큐민을 녹여봤더니 녹더라. 그래서 첫 번째 소재가 스테비올 배당체라는 소재를 저희들이 찾게 된 거고, 또 스테비올 배당체 자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를 쭉 해가 왔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런 당뇨, 아토피, 비만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소재고, 두 번째는 계면활성 성분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다른 약재가 물에 잘 이렇게 풀리게 해서 흡수를 도와주는 약방의 감초, 글리시리진산이라는 이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커큐민을 녹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계면활성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두 소재를 가지고 커큐민을 녹였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녹아줘야만이 우리가 사업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녹이기 위해서 천연 용해제 플러스 특허 장비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탱큐민 S, 탱큐민 G 플러스라는 소재를 저희들이 대량으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수용 상태로 녹았다가 동결건조로 해서 물을 날려서 이렇게 분말화 시켜 가지고 놔뒀다가 이 분말을 다시 물에 넣으면은 거의 안 녹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탱큐민 S와 G는 녹습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해서 논문 특허를 저희들이 이제 내게 됐고, 흡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두 상대 비교를 이제 해본 거죠. 근데 S가 G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흡수력을 보여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스테비올 배당체가 감초사포닌보다 더 많은 흡수를 되게끔 도와주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큐민에 비해서 상대 비교를 해보면 400배, 1000배 정도의 흡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녹이니까 흡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나중에 약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급여량 양을 조절해 가면서 얼마만큼 최대치를 먹였을 때 최대치까지 올라오고 몇 시간까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까지의 이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데는 급여량을 조절해 가면서 또 다른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용품 용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신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품 용량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초기에 우리 유니크 패밀리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천연 용해제인데 진세노사이드, 우리가 홍삼, 인삼, 백삼 또는 요거는 뭐냐면은 인삼의 열매라고 해서 우리가 진생베리라고 해요.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렇게 베리베리 하잖아요. 진생베리예요. 4년에 한 번씩 이 열매가 열립니다. 요 열매 안에 가장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요. 열매 안에. 그래서 이 열매들이 진세노사이드 안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뭐 RB1, RG3, RG1 이런 물질들이 기능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들이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뇌세포 손상을 보호하고 뭐 항암제, 혈소판 응집 억제도 하고 면역 기능 증진도 작용시키고 뭐 피로를 뭐 회복시켜주고 뭐 너무너무 많은 이 기능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홍삼을 모르는 분은 없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진세노사이드를 가지고 진생베리라는 이 열매로부터 추출한 진세노사이드를 가지고 curcumin을 녹일 수 있을까? 근데 감초 안에 사포닌이 녹였기 때문에 충분히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 curcumin을 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진세노큐민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은 이 기술은 제가 2018년도에 개발을 완료했고 이때 특허를 출원을 제가 딱 해놓고 지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 회사에서 요즘 보면 홍삼 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면 삼큐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삼큐민은 뭐냐면 홍삼 큐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는 그 특허를 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안에 있는 포스포리피드라는 인지질을 이용해서 그 큐민을 녹인 그 소재하고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를 발효시켜서 섞어난 제품이에요. 수용화된 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홍삼 큐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하고 우리 진세노큐민하고 물에 얘는 이 홍삼 자체가 수분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 큐민이. 그렇게 해서 요 데이터는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요 위에 피크들이 쭉쭉쭉쭉 있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애들은 진생베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이 물질들을 HPLC라는 장비로 찍으면은 이렇게 피크들이 올라와요. 쭉 올라오는데 밑에 거는 curcumin을 진생베리에다가 녹여서 찍은 HPLC 데이터인데, 자 여기서 비교를 하시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아주 비교를 맞춰보면 동일하죠. 전부 다 동일한데 단 하나가 위에 이 빨간 박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요 밑에 박스에는 긴 막대기가 하나가 있어요. 피크가. 요게 뭐냐면은 녹아있는 curcumin입니다. 그래서 진세노큐민 요 안에는 이렇게 curcumin이 우리는 녹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세노큐민을 가지고 다양한 효능평가를 또 앞으로 하겠지만 이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제품화를 하게 되면 홍삼보다도 더 좋은 저는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구는 또다시 다음에 결과들이 나오면 또 소개를 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텐큐민 S 플러스를 가지고 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코비드19를 타겟으로 치료, 면역 쪽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큐민은 이미 코비드19 임상을 했을 경우에 피피린하고 폐하를 만들어서 먹였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더 적은 사망이 관찰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비드와 같은 고병원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1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ABL3라는 특수한 시설을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햄스터라는 동물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었고, 이 햄스터는 안에서 이게 코비드 테스트하는 내부 장면이고요. 이렇게 햄스터를 감염을 시키면 두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염증 인자입니다. 염증 인자가 62%의 이 폐병변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물질을 먹여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정상치의 색깔인데 이런 색깔로 돌아갈까 테스트를 하는 거죠. 돌아가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돌아갔냐고 4일 동안 한 실험에서 얼마만큼 돌아갔느냐를 봤더니 한 31%가 돌아갔더라. 치료가 된 거죠. 근데 5일차부터 이 햄스터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일 만에 이 정도의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그 보고서를 지금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느냐면 우리 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햄스터를 이용하는 실험이 있고 영장류를 활용한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햄스터에서 이제 실험이 끝났기 때문에 제안서를 지금 영장류 쪽에다가 8월 10일까지 제안서를 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영장류를 이용해 가지고 면역이라든지 PK라든지 또는 치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또 테스트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 작용 기전을 이제 봤더니 우리 NK 세포, NK 세포가 이렇게 6일 후에는 바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후천 면역, CD4라든지 이런 CD8도 이렇게 회복이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면역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느냐면 항산화 효소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항산화제가 우리가 외부에서 먹는 항산화제들은 케미칼이에요. 이런 물질들인데, 케미칼 물질들인데,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항산화는 효소예요, 효소. 단백질, 엔자임. 항산화 효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면역을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항산화 효소가 활성이 증가되고 면역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다양한 병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내용으로 국제면역양리학회지에 저희들이 논문을 게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쪽에도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타겟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다가 타겟을 두고 면역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를 감염을 시켰더니 이렇게 면역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졌다가 TSP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면역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또 CTL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주 면역을 회복시키는 좋은 기능을 발휘하더라. 그리고 이제 염증인자 부분도 이 사이토카인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정상치가 한 80 정도, 70 정도 머물고 있는데 이게 감염이 되면 200 정도까지 이렇게 확 올라가요. 수치가. TNF-알파의 수치가. 근데 여기에다가 댕큐민을 처리를 하면 이렇게 100, 200, 400 농도를 많이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했을 때 동물에다 먹인 거죠. 먹였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TNF-알파의 양이 쭉쭉쭉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NF-알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IL-6라는 염증 인자도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면역을 올려주고 염증 인자를 떨어뜨려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웬만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완벽하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치료라는 거는 마지막에 내가 뇌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마지막을 마무리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암을 타겟으로 암을 타겟으로 저희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임상 연구 동향을 보면 이 커큐민을 가지고 임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폐암하고 결장암 임상 연구 동향을 먼저 한번 보면 이 폐암에서 폐암 환자에게 병행요법을 쓴 거죠. 커큐민을 썼더니 도와주는 T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T세포. 도와주는 T세포가 많으면 굉장히 암을 사멸시키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장암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또 어떤 연구를 했느냐면 대장암 마우스에서 이런 커큐민이 이런 여러 가지 인자 ROS, KEAP1, 뭐 NRF2, 이런 인자들을 활성화를 시켰더니 이 대장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안 되더라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에 암이 발생을 하면 폐라든지 또는 이 간으로 전이가 잘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막아주더라. 그랬더니 이 어느 기자가 이 내용을 보고 카레 사진을 딱 갖다 얹어놨어요. 그죠? 왜 얹었을까요? 카레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어떤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팔라고 그랬겠죠. 그죠? 카레 많이 팔아먹으려고. 어쨌든 흡수가 되는 카레라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이 대장암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쭉 해가 왔었어요. 근데 이 데이 0이라는 것이 첫 번째 날이 뭐냐, 이만큼 사이즈를 키우는데 한 10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똑같이 10일 동안 요 크기로 키워놓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그냥 밥하고 물만 주는 거죠. 얘들 먹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플러스로 더 주는 게 뭐냐면 탱큐미 S 플러스. 여기에는 탱큐미 G 플러스를 동시에 먹여서 이렇게 쭉 먹였는데 한 13일차, 12일차 정도 되면 이 사이즈가 조그만하게 새까맣게 줌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른쪽 요거를 보시면 한없이 암은 성장을 해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초록으로 되어 있는 탱큐민 S 플러스, 그다음에 빨강으로 되어 있는 탱큐민 G 플러스는 한 12일 정도부터는 바닥에 내려와요. 더 이상 암이 성장을 하지 않더라라는, 아무리 마우스 모델이지만 지금까지 이 연구를 한 담당자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대요. 대부분 요 밑에 정도 따라가거든요. 요 정도 뭐 20%, 뭐 30% 이렇게 효능이 있더라라는 게 일반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얻었고요. 그래서 이 탱큐메스 플러스가 이런 대장암 세포를 얼마만큼 사멸시키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자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세포가 100마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탱큐미 S 플러스를 처리했을 때는 한 10마리 정도, 10마리 이하죠. 이 정도로 이 대장암 세포를 사멸시키더라 라는 작용 기전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탱큐미 G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도 저희들이 이제 동시에 봐줬죠. 면역도 NK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후천 면역도 굉장히 CD4 같은 경우에는 한 85%, CD8 같은 경우에는 한 57%의 면역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죠. 면역을 잘 회복을 시켜주면 항암을 병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면은 항암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면역만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치료를 봤더니 치료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암세포도 다이렉트로 공격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동시에 다 죽이거든요. 항암제는. 근데 정상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만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작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임상을 하기 위해서 닥터큐민 오리진을 가지고 항암을 하고 있는 환자, 대장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지금 면역건강 임상을 하기 위해서 모 대학병원하고 지금 자료를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 IRB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임상을 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우리가 극큐민이 다양한 효능들을 발휘하는 내용들이 연구가 다 되어져 있죠. 뭐 당뇨라든지 비만 또는 염증성 장질환, 아토피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타 그룹에서 임상한 결과인데 당뇨 전 단계, 환자는 아니죠. 전 단계 인원을 116명을 모집을 해서 그대로 6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1년 뒤에는 19명이나 당뇨 환자가 돼 있더라. 근데 거기에 반해서 극큐민을 복용한 119명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당뇨 환자가 되지 않았더라 라는 결과예요. 그만큼 뭐를 했냐? 예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픈 거를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아프게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텐큐민 S 플러스를 가지고 먹여서 2시간 30분 단위로 혈액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마지막에 120분 후에는 208 정도가 159까지 떨어져 있더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체크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어요. 얼마만큼 체중이 감소되는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비만 세포가 염증이거든요. 비만 세포가. 그래서 거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중도 감소가 되고 체지방 비율도 감소가 됐고 허리 둘레도 감소되고 엉덩이 둘레도 감소되고 BMI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더라. 저희들도 이 동물 실험을 해보면 살을 이제 찌우는 거죠. 하이팻 다이어트 HF는 고지방 식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제 먹였더니 정상치보다 엄청나게 많이 수치가 올라가요. 지방이. 근데 정체량이. 근데 그에 반해서 텐큐민 S 플러스를 투여한 경우에는 거의 정상치하고 정상치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굉장히 효능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에는 현재 커큐민을 가지고 FDA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커큐민을 어디에다가 탑재를 시켰느냐 하면 엑소좀이라는 이 식물 줄기에 있는 안에 있는 아주 나노 사이즈예요. 나노 사이즈가 되는 그 식물 줄기 안에는 일종의 리피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탑재를 시켜서 동물 실험들을 했더니 굉장히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를 하더라.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은 사람을 위주로 FDA 임상 이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텐큐민 S 플러스를 가지고 리포좀이 아니고 엑소좀이 아니고 수용화된 텐큐민 S 플러스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동일하게 추적을 해가고 실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큐민에 대한 효능을 흡수를 시키면 효능이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 이거는 무조건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실험은 아주 예전에 제가 초기에 텐큐민 S 플러스를 녹여놓고 실험을 한 결과예요. 아토피에. 이게 진드기를 가지고 이 진드기를 발라주면 이렇게 14일이 지나고 21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36일이 지나면 완전히 이 등에 이렇게 아토피가 만들어져요. 여기에다가 텐큐민 S 플러스를 7일 동안, 9일 동안 도포를 하고 했더니 맨 오른쪽에 있는 아주 깔끔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이렇게 치료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저희들이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사실은 이 연구는 많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오리진에 있는 그 물질을 콜라겐에다가 여기에서 콜라겐하고 같이 섞어서 이 아토피 부위에 발라주면은 훨씬 더 효능이 더 배가 됩니다. 그런 임상들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커큐민을 이 위에다가 때려 바르려고 하면은 바르기가 힘들어요.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텐큐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즈에다가 녹아있기 때문에 거즈를 담가서 갖다가 얹어만 놓으면 굉장히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소재들은 뭐 예를 들면은 마스크팩이라든지 또 다른 다양한 용도가 굉장히 많은 거죠. 녹았기 때문에 코팅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 텐큐민 S 플러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다양한 곳에다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만들어 난 제품은 닥터큐민 오리진이죠. 이거를 메인 성분으로 해서 만든 제품이 닥터큐민 오리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진시아노큐민을 가지고 또 다른 연구들을 계속할 것이고 물론 또 이 텐큐민 S 플러스도 이 안에 있는 커큐민의 양을 더 많이 녹이는 그런 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적게 먹어도 효능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또 다른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탱큐민 이 S 플러스를 어디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느냐? 왜 하필이면 탱큐민 S 플러스를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큐민이 대부분의 질환에 시너지 효과를 내어주기 때문에 이 소재를 원점으로 두고 대부분 신경계라든지 소화대사계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질환을 유발시키는 이 부분에 각각의 다 이게 관련되는 식품들이 개발되어져 있어요. 식품들이 기존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흡수가 낮기 때문에 흡수를 높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저는 이 소재 안에다가 탱큐민 S 플러스 안에다가 여기에 있는 각각의 기존의 소재들을 녹여서 넣어버린다라면 녹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질 거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은행이 추출물을 베이스로 해서 혈액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 우리가 이제 혈액이 건강해지려면 콜레스테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전이 있으면 안 되죠. 단백질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어느 곳을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아버리면 심근경색도 올 수가 있고 다양한 위급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전을 용해시켜 준다라면 굉장히 건강한 혈액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행 추출물은 혈행 개선하고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고시행 원료예요. 고시행 원료이자 은행잎 추출물은 의약품 원료입니다. 그래서 몇단 것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캠프페루라고 크세틴도 다 녹였는데 이거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개선할까는 이미 고시행으로 홍국이 알려져 있죠. 홍국에 있는 모나콜린이라는 이 물질이 우리가 먹는 약에 들어가 있는 로바스타틴하고 아주 동일한, 아주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탱큐민 S 플러스에다가 녹여 넣어서 이름을 모나큐민 S 플러스라고 명명을 지어준 거죠. 그 다음에 혈전 용해를 하는 효소는 나토키네이즈를 활용을 했습니다. 대두 탈취 대두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발효를 시키면 여기에 혈전 용해 효소 나토키네이즈가 만들어지고 더불어서 소화 효소까지 만들어져요. 알파 아밀레이즈하고 프로테아제 이런 물질들이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토탈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은행잎 추출물 수용성 모나큐민 S 플러스까지 해서 만든 제품이 비오트리라는 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제품에는 이제 밀크 시설 우리가 이게 이제 ALT를 GTP라고 하기도 하고 AST를 GOT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간 활성산소에 의해서 간이 데미지를 받으면 그 간 세포가 죽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게 효소예요. ALT라든지 AST는 이 효소들이 혈액으로 놓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피를 뽑아서 혈액에 얼마만큼 이 수치들이 있느냐. 많으면 간 세포가 많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게. 그렇게 해서 이 활성산소 이게 뭐냐면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 기전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밀크 시설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이 물질이 그래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크큐민은 더더욱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크큐민도 ALT, AST를 간 수치를 굉장히 떨어뜨려 주더라. 자, 그러면 크큐민하고 단순히 밀크 시설을 섞는다고 해서 이 효과가 배가 되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문제는 녹여줘야 된다. 녹았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밀크 시설을 탱큐민 S 플러스에다가 녹여 넣는 거예요. 녹여 넣어서 수용성 실리마린 큐민 S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거를 이제 흡수를 테스트를 했죠. 흡수 테스트를. 근데 여기에서 몇 %가
이 실리마린이 녹았느냐면 우리 일거시슬 윈트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물질의 43%가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mg이 있다면 43mg, 약 거의 한 5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수치를 두 개를 비교하면은 열 몇 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완전히 녹았을 때의 비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 우리 홍우정 소장님한테. 여기에는 43%가 녹아 있기 때문에 요 녹은 우리 제품을 흡수율을 비교한다면 한 7배 정도 흡수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혹시 제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너 이해했나? 물어보고 다시 설명을 들으시면 돼. 저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또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밀크시슬 윈터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윈터는 녹이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녹이는 기술을 의미하는 우리만의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밀크시슬 윈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녹차 추출물.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유행을 타는 그런 소재는 저는 손을 대지 않아요. 그거는 광고에 의해서 흔들리는 소재들이에요. 정말로 진정하게 효능을 있게 만들어주는 변함없는 우리가 벤처가 항상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흔들리지 않잖아, 그죠? 그는 저 벤처 같은 식품 소재를 개발하고 싶은 거지. 저는 그래서 녹차 추출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임상은 뭐냐면은 이 용종 후에 선종 발병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이런 임상 결과들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분은 카테킨이잖아요. 카테킨. 카테킨을 텐큐민 S 플러스에서 녹여서 카테큐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고. 그래서 이 임상이 이 카테킨은 녹차 추출물은 임상이 다 돼 있는 소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규민을 넣었을 때 또 얼마만큼의 효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체중 변화도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체중이 하이팻을 먹이면 쭉하게 체중이 증가되는 반면에 여기에다가 카테큐민을 먹였더니 체중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 되더라. 제일 밑에 거는 최정상이 정상치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적게 정체가 되고 23.66g이 정체가 되는 반면에 11.72밖에 정체가 안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살이 쪄야 돼요. 크니까 그 정도로 수준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백색 지방이 이렇게 차지를 하느냐면 주로 이제 부고환, 신장 이런 주위에 백색 지방들이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화살표 빨간 거하고 파란 거를 보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갈색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체지방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체지방률이 동시에 따라 줄어들겠죠. 근데 양도 계산해보고 율도 계산해보는 거예요. 서로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도 체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더라. 정상치까지 거의 와 있더라.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높았다가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에디포넥틴은 떨어졌다가 하이페 다이어트를 하면 에디포넥틴은 떨어져요. 비만이 오면. 그게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LDL 수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HDL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렙틴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살이 찌면 굉장히 수치가 렙틴 수치는 많이 올라가요. 이게 정상치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결과를 얻었죠. 그렇게 해서 이 카테큐민 윈터라는 우리가 제품을 지금 열심히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19혈당. 19혈당을 감소시키는 소재는 바나바 잎 추출물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코로솔릭 애시드, 코로솔산이 그 역할을 하는 지표 성분이에요. 그래서 19혈당 상승에 억제를 도움을 줄 수 있다 했는데 이 코로솔산을 녹였더니 코로솔산은 100%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녹였어요. 그렇게 해서 코로솔 큐민 S 플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두 개 상대 혈액 흡수도를 비교했더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더라. 녹았을 때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도 똑같이 또 임상이 끝난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물로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하이페 다이어트 수치하고 코로솔 큐민하고 비교했더니 192, 160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수치가.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성이 오는 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인슐린은 분명히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오는데 이게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문제가 되거든. 근데 하이페 다이어트를 먹였을 때는 126이었는데 2시간 후에 이게 코로솔 큐민을 같이 동시에 먹였을 경우에는 76까지 떨어지더라. 뭐 정상치도 한참 정상치죠. 그렇게 해서 저항성을 이겨내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인슐린 양도 비교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고, 그 다음에 당화 혈색소라는 거는 우리가 당하고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만든 물질이잖아요. 그것도 당화 혈색소는 그런데 수치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떨어져 있고, 당연히 C펩타이드는 인슐린하고 붙어 있는 놈이라 떨어지게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넥틴도 그렇고 렙틴도 수치도 정상적으로 떨어지고 떨어진 놈을 올리고 올라간 놈을 떨어뜨려요. 근데 이 결과를 비교를 카테큐민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면 동일해요. 굉장히. 그래서 코로솔이 비만 쪽에도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당뇨에도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비만 쪽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더라 하는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코로솔 큐민 윈트라는 저희들이 제품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아나무. 이 안에는 소프리코사이드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 사실은 이는 남녀노소에게 다 좋은 물질들이에요. 이 물질은. 그래서 이 소재도 탱큐민 S 플러스에다가 우리 윈터 기술을 이용했더니 녹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프리큐민 S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었고 pK를 분석해 봤더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녹았을 때가 녹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흡수력이 좋더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소프리큐민 윈트라는 제품을 저희들이 이제 출시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콜라겐은 한마디로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래야 이 상가수분해, 우리가 위는 산성 조건이잖아, 그죠? pH가 1, 2 정도 되는 산성 조건이에요. 거기에서 콜라겐이 분해가 되면 펩타이드까지 분해가 돼요. 그럼 그 펩타이드가 이제 결국은 흡수가 되어지고 하는데 좋은 콜라겐이 결국은 분해가 잘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비늘로부터 80도씨에서 아주 저온에서 이 콜라겐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분말화 시켜서 녹이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그대로 저희들은 양태반, 푸른, 탱큐민 S 플러스, G 플러스를 동일하게 저희들이 믹싱을 해가지고 바로 담아버려요. 그래서 액상은 유효기간이 1년 반입니다. 분말은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왜 액상은 1년 반이냐, 18개월이냐? 그만큼 이게 노출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액상으로 제품을 안 만들고 대부분 회사에서 분말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액상일 때가 가장 흡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콜라겐을 액상으로 만든 거죠. 거기에다가 이 콜라겐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요. 특히 이제 치아, 질환 쪽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콜라겐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커큐민이에요. 이런 염증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많이 갖고 있는 이 탱큐민 SG 플러스를 가지고 콜라겐을 만든 거는 우리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강황하고 콜라겐하고 섞어놓은 레시피를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를 이제 드시면 잠을 못 자잖아, 그죠? 그 메커니즘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카페인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칼로카페를 드시면 잠을 못 자는 분들도 그렇게 잠을 못 자는데 영향을 주지 않더라. 그 이유가 여기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는 크큐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땡큐민 G 플러스가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주고 있고, 또 난소화성 난말토, 제가 좋아하는 이 수용성 식이섬유죠. 난말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뜨뜻한 맛을 내는 그게 이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아프리칸 망고 정제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칼로카페 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죠. 옛날에는 김치국물을 마신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라스급, 안전한 유산균을 분리해서 그거를 발효를 대량으로 시켜서 이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산균이 발효를 효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유산균이 만들어낸 물질이 효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대사체가. 그래서 요 끝에 있는 포스트 바이오틱스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산균의 대사산물이에요. 물질을 만들어낸 것까지 깡그리 모아놓은 것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제품 이름이 포스트 바이오틱스였죠. 근데 식약처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름을 프로바이오틱스로 바꾸라고 했어요. 왜냐? 프로바이오틱스를 갖고 기능을 받았지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기능을 받은 건 아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사실은 포스트 바이오틱스 때문에 기능을 발휘한 거예요.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종류의 곡류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만든 제품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K 낙상균도 결국은 뭐냐면은 포스트 바이오틱스예요. 유산균 대사산물을 낙상균이라는 대사산물을 만들어낸 거고, 제일 밑에 있는 이 균주도 혈전 용해 요소, 소화 요소, 폴리감마 글루탐산 이 대사체를 만들어내는 균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좋은 대사체를 만들어내느냐, 그걸 우리가 먹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효능을 발휘하느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사산물을 포함한 우리 제품이 닥터큐민 오리눔 프로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밤늦게까지 제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 하여튼 건강하게 사업하시는데 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지금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운전 조심하십시오. 하여튼 제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